경험도 많으시고 행정 능력도 뛰어나셔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도 정말로 잘 보필하시고 또 국정도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때로는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서 끌어주시고 또 여러 좋은 정책 제안도 주시고 해서 국정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전국 지자체와 정부, 국회가 혼연일체로 임했으면 합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주택 문제 심각하니까 공공택지에는 가능하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좀 공급하자라고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데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불안정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고. 네,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차기 대권에 유력한 여권 주자들이죠. 최무 기자,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저 두 분은 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이낙연 의원이 지금 대선이 아니죠. 당권 레이스를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경기도 의회를 방문하는 날이었고요. 의회 방문하고 나서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만남도 성사가 된 건데 어제 공지가 있었어요. 근데 공지가 경기도청을 통해서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낙연 이 후보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만난다.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만나자고 해서 만난다라는 이제 취지로 읽혔거든요. 사실 기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낙연 의원 측에서는 약간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나자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직전에 김부겸 전 의원이 또 이재명 지사를 찾아가서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를 의식해서 나도 만난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만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뭔가 미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대선 주자로 1, 2위를 다투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먼저 찾아가서 요청을 해서 만난다라는 모양새로 보이는 게 조금 이제 뭔가 조금 떨떠름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의원 측에서는 아니 국회 우리가 뭐 만날 수 있냐라고 하는데 국회 일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안 만나나 보다 했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부득불 국회 일정을 빨리 끝내고 온다고 하더라. 그래서 만나기로 한 거다라고 이제 뭐 좀 정정 아닌 정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제 워낙 이제 차기 대권에 유력한 주자들이다 보니까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이제 눈길을 좀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한쪽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이 이제 같이 당대표에 출마했기 때문에 좀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좀 강한 것 같죠? 네, 그렇죠. 견제를 뭐 대놓고는 못하겠지만 하긴 해야겠죠. 오늘 사실 이 국회 일정이 있어서 뭐 못 만난다고 했다가 만났다고 했잖아요. 사실 국회 일정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일정이었냐면 사실 아침에 하는 포럼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행사는 아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온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에 7시 반 정도 했거든요. 이 여당 의원들이 뭐 10명이 넘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연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발표를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왔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는 막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기도 했고 다 같이 막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미환영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를 굉장히 이 당에서도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 뭐 이런 부분들에 이낙연 의원 측에서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겠죠. 반대로 또 이낙연 의원은 앞서가는 1등 주자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 견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부겸 의원과의 TV토론회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께서는 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들이 조금 몇 번 바뀌셨더라고요. 2002년 16대 대선 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대변인이셨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더니 2004년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때문에 호남권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내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조사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는 행정수도 건설로 그 비수도권 지방 간의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영호 고문님, 이 지금 이낙연 의원이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 이제 대변인을 했죠. 인수위 대변인부터 해서. 그런데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는 찬성,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식의 말바꾸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이제 그 행정수도 옮기는 건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충청도 지역으로 가니까 호남 지역의 그 행정수도가 되는데 또 차별받지 않는 그 얘기를 지금 뭐 하면서 논란이 이제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뭐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예. 아주 이 뭐 김부겸 의원도 만나고 이제 이낙연 의원도 만나고 이러는 걸 보니까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재명 지사는 누가 당대표가 되면은 유리할까요? 뭐 누가 되든 불리하고 유리한 게 그런 게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가정입니다. 예. 이낙연 후보가 이 당대표가 안 되고 그러면 예. 사실 이낙연 후보는 굉장히 대권 후보로 가는 당내의 추진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사실상 물 건너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김부겸 의원 미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예. 사실 이재명 의원이 이 당내에서는 어떤 위치였냐면 예. 강성 지지자들이 있어요. 손가혁이라고 아시죠? 손가락 혁명단이라 해서 여기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예. 있고요. 이재명이란 요번에 어떻게 하시면 죽음의 계곡에서 예. 살아나온 그런 이미지, 그리고 열심히 하는 이미지 때문에 예. 사실 연대를 한다는 모습이 나오면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면이 있어서 예. 각 후보들이 러브콜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